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YD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연구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VR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VR 치료 기기에 대한 설명과 VR 치료 기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퀘스트 프로 제품이 상당히 가볍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빛을 차단하는 장치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약간의 개방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타퀘스트 프로 제품을 사용해서 VR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VR 인지행동 치료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인지교정이나 이완 훈련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VR 노출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이제 가상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훈련해볼 그런 상황을 비행기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비행기에 우리가 이제 타게 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그런 예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행기를 네. 타게 되면은 탑승 후에는 제가 이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심장 두근거림이나 공황 증세가 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비행기를 처음에 타자마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제 터뷸런스, 난기류 같은 이런 비행기 흔들림이 발생을 할 때 유독 더 심한가요? 탑승할 때부터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가 많이 터뷸런스 상황이 흔들리게 네. 되면은 이제 뭐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네, 그때 이제 좀 더 많이 긴장을 하고 공황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에서 비행기에 탑승된 상태에서 터뷸런스 장면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어떤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쉰다거나 좀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한번 잡아볼 거고요. 네. 만약에 훈련 도중에 그런 공황 증상이 발생한다면은 어떤 행동, 예를 들면 어떤 회피 행동을 하려고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올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게 될까요? 비행기가 실제면은 뭐 하기하고 싶을 수 있지만 VR은 제가 그 VR 기계를 좀 벗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VR을 이제 벗고 나오려는 그런 행동 대신에 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방법들을 적용한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인지의 그 네. 오류를 좀 교정한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해보고.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완 훈련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완 좀 복식 호흡을 통해서 네. 좀 마음과 이제 신체를 좀 가다듬을 것 같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신체적 증상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 교정 방법들 중에서 내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좀 덜 최악의 상황이라든지 중간 정도로 불편한 상황 혹은 뭐 최상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의 수를 또 올려보는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록지를 작성을 제가 해봤고요. 네.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완 훈련실에서 이제 VR 훈련을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VR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VR 이번 상황은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을 준비를 했고요. 시작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잠깐 밖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올 겁니다. 정면을 보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터뷸런스, 난기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식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해 볼 거고요. 그런 신체적 반응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지 교정 때 배웠던 지금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대체할 다른 생각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복식호흡도 해보고 인지교정 때 배운 생각들도 떠올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장 두근거림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숨 차는 게 더 심해져서 버티기 힘들다. 그럼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옆에 이제 마련해 놓은 신경 안정제와 물을 드릴 거고, 이걸 드시고 나면 금방 또 안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세요? 평상시에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비행기 실제로 타셨던 것처럼 뭔가 좀 불안해지고 약간 긴장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약간 긴장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또 뭐 숨이 약간 가빠온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좀 두근거리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볼 거거든요. 네, 들이쉴 때 이제 배가 불룩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가 쑥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숨을 내쉬고 하는 거를 천천히, 우리 그때 이완 훈련할 때 연습했던 것처럼 복식호흡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식호흡 하시면서 조금 편안해지시기도 했나요? 어때요, 지금은? 근데 하니까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같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지교정 프로그램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 지금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하실 텐데, 그런 상황 외에도 일어날 여러 가지 보통의 상황이라든지 좀 덜 최악의 상황, 뭐 최상의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교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복식호흡도 하고 이런 생각을 바꾸는 노력도 해봤는데도 숨이 차는 게 더 심해진다거나 심장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은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좀 어떠세요? 훨씬 편안해졌어요. 편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눌러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네, 터뷸런스가 끝이 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늘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VR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VR을 통한 인지행동 치료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은 그렇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란 이 인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행동에 노출한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죠. 그래서 인지를 교정한 후에 실제적으로 노출을 해야 되는데, 이 노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노출을 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노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 노출을 하기 힘든 상황들을 겪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백화점을 못 간다, 또는 뭐 비행기를 못 탄다, 뭐 KTX를 타기 어렵다, 그리고 뭐 터널을 지나가기 어렵다, 뭐 이런 일상생활이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좀 좋아지면 한번 해보고 오세요, 또는 노출해보고 오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실제적으로 노출을 해보고 좋아지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서 계속적으로만 회피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바로 실제 생활에 노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노출을 도와드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완치료나 가상치료가 이제 진행되는 방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 뭐 공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훈련한 다음에 노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출을 한 다음에 이 전문가의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VR을 통한 가상현실, 사실 이 기계만 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로 모든 인지행동 치료가 다 해결된다? 아직은 그 정도 아니고요. 저희가 YD에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 치료에 이 VR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더욱더 효과적인
어떤 치료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인지적 왜곡을 찾고 바꾸는 인지적 교정을 저희와 함께 한 다음에 그리고 VR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치료를 함께 그러니까 실제의 상황에 노출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까지가 진정으로 가는 회복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황 이외에도 뭐 사회불안, 그런 발표 불안에도 이런 것들 많이 쓰이기도 하죠. 내가 이 VR을 쓰고 이 청중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막 마주하거나 제가 얼마 전에 MRI를 찍었는데 그럼 MRI 통에 들어갈 때 폐소공포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폐소공포증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공황이 나타날까봐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부딪힐까봐 두려워서 실제로 수술해야 되는데 MRI 못 찍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짜 많이 다친 다음에도 CT 못 찍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MRI 촬영을 가상현실로 먼저 인지적 교정을 한 다음에 인지치료를 통해서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MRI나 CT를 찍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VR CB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미뤄왔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피해왔던 그런 상황들에 꼭 직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